국제 참관단이 현장에서 백신 접종하는 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운송,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접종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박사님,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내용 백신 무상 공급하시는데도 앞장서시고 또 어려운 탈북민들도 돕는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계기나 그런 동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 깊이 이해가 가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어떻게 그런 일들을 또 아니, 하시게 되셨어요? 그거는요, 사실 제가 보통 하던 일의 연장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신 연구소를 우리가 한국에 설립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 백신 산업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세계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백신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2008년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어떤 과학자를 통해서. 네. 아시지만 뇌염이라는 거는 어떤 그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모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 그 모기가 한국에서는 주로 남쪽에 있어요. 그 모기가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그 뇌염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바이러스가 뇌를 침입해서 생기는 건데, 그 숙주는 돼지고, 집에서 기르는, 그 숙주에서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모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쪽에는 그 모기가 없었나 봐요. 없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북쪽에서는 그 뇌염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2000년 넘으면서 이제 자꾸 그게 그 기후 온난화도 관계가 있을 거고, 차차 이부에서도 뇌염 환자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들이 뇌염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에서 뇌염 백신을 개발한 지가 벌써 30년 됐거든요. 우리는 뇌염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지금 한국에는 뇌염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북에는 보육원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희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뇌염 백신 보급 운동을 북한에서 좀 해달라고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나서 나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갔죠. 북한에서 누가 나와서 우리말로 보건보고예요. 그래서 내가 통계 자료를 좀 보자고, 몇 살짜리가 얼마나 걸렸고, 몇 살 사망했고,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런 통계 자료가 국가 기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심한 것 같아. 근데 국제백신연구소를 만든 이유도 그렇고, 지난 한 20년 동안 내가 이런 게 주로 그런 백신 쪽에 백신 보급을 가난한 나라에 하기 위해서 해온 일인데, 북한도 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때 게이츠 재단이 돈을 대가지고 세계 어린이 뇌염 백신 접종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면 북한에 대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이츠 재단을 갔어요. 시애틀에 있는데, 내 친구하고 같이 갔더니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북한 어린이 뇌염 백신 퇴치 운동 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 친구들, 카나다, 영국, 그 다음에 인도, 중국, 한국 연세대에 나온 한국 소아과 의사가 한 분 계신데, 그 양반도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게이츠 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1년에 신생아 수가
한 40만 명 돼요. 한국이 내가 그 비형 간염 운동을 할 때는 1년에 신생아 수가 80만 명이었어요. 1980년대 초. 네. 지금은 그 반도 안 돼요. 30만 명이 될까 말까인데. 네. 북한은 우리보다 인구가 반이고 신생아 수도 한 반쯤 돼요. 그때,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래서 걔네들을 1살부터 5살까지 다 맞추자.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요. 40만 곱하기 5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이제 게이츠 재단에서 신청을 하고, 보니까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한 게 이제 백신을 수송해야 되고, 백신 그게 그냥 생백신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냥 변형된 바이러스죠. 그걸 집어넣으려면 냉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냉장 운송을 해야 되고 예. 다 냉장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 냉장 시설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할 때 국제 그 참관단이 현장에서 백신 접종하는 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운송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접종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참관단을 파견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그 백신을 만드는 데가 중국 회사예요. 저쪽에 사천성에 있는. 거기에서 그걸 평양으로 내려다 주면 평양에서 그걸 각 지방에 보내기로. 그러면 우리 국제 참관단이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현장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다 그렇게 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 미국 재단에서 한 거는 백신 값하고 주사기 값. 근데 현장에서 들어가는 뭐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마련해야 돼서 내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어린이재단을 갔어요. 예. 그 어린이재단이 그때 북한 아동 돕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평양에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뭐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어린이재단에 가서 이런 설명을 하고 어린이재단하고 우리 같이 공동 모금을 하자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모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공익사업인데. 그래서 한국에 북한 어린이 내염 백신 후원회라는 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고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공동 모금을 해서 그때 한국에서 미국 돈으로 한 8만 불 정도가 필요했는데 한 4만 불 정도는 한국에서 모금하고 나머지는 내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모금하고 해가지고 150만 불을 만들어서 북한을 갔죠. 그 이제 2년에 걸쳐서 200만 명을 다 하는데 두 번째 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원산, 강원도 통천 이런 데 내가 갔죠. 가서 현장 가보고 뭐 아시지만 애들은 다 똑같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내가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다 그랬지만 1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다 똑같죠. 뭐. 더구나 또 걔네들은 북한 애들 우리 민족이라서 더 귀엽죠. 걔네들이 백신은 주기 전에 다 걔네들 보니까 다 자기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꽃갈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주사를 주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부모들이 보통 때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눈에 금방 보이지. 근데 부모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백신 맞고 30분 동안 관찰을 해야 돼요. 거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30분 동안 애들하고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2년 후에 그 게이츠 재단에서 하던 뇌염 백신 보급 운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북한 출입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는 손을 뗐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할 일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염 백신을 유엔을 통해서 보급하는 길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는 없었고 그때는 뇌염 백신이 좀 비싸기 때문에 유엔에서 안 되졌는데
13년인가부터 좀 대준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북한을 갔었죠, 그것 때문에. 참관단을 끌고. 예. 그래서 나하고 미국 친구하고 영국 친구는 강원도로 내가 가자고 해서 강원도로 갔고, 다른 3명은 타일랜드,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도 쪽으로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단체가 지금도 남아서 백신 후원회라는 조그만 민간단체인데, 네.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탈북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아, 그거는 큰 돈은 아니고, 자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린이재단에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대학생 때 어린이재단에서 일을 한 일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그게, 아시지만, 어린이재단은 전쟁 때 한국 고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크리스찬들이 만든 단체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애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대1로 결연을 해서 미국 한 가정에서 한국에 있는 고아 하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미국 가정에서 매달 10불씩 내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애들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때 10불은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그 미국에 있는 자기 후원자들한테 매달 편지를 써요. 한글로 쓸 거 아니에요. 네. 유치원 아이들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그러면 그걸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사가 많이 필요했죠. 아, 그래서 한국의 그걸 그때는 기독교 아동 복리회라고 그랬고, 이름이. 예. 영어로 CCF라고 써요. Christian Children's Fund. 음. 거기에 번역하는 사람이 한 30명 있었는데, 나도 지원해갖고 거기서 좀 했어요, 번역을. 타이프트 처음 했어요. 그때부터 봉사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잘 알아요. 네. 그리고 내가 미국 간 다음에 대학원 졸업한 다음부터는 우리 내외가 이제 미국에 본부가 있거든요. 미국에다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라틴 아메리칸 애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어린이재단하고는 한 60년 된 연결이 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재단에서 내가 한국에 셀트리온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 그래서 어린이재단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북한 문제 때문에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어린이재단에 정식으로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아니, 박사님의 삶은 생명과학자, 세계적인 생명과학자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 때부터 계속 봉사의 삶이셨네요. 다른 사람을 돕고. 아니 그게 내가 재미가 있어서 온 거죠. 그게 억지로 뭐를 시켰나요. 아, 근데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다 같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다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 한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던 마음이거든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네. 사상 가지고 막 싸우지도 않았고. 네. 좀 아깝죠, 지금은? 안타깝죠, 사실.